조국의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공군 교육의 요람 공군교육사령부.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필승 공군 용사들. 속전속결이 요구되는 현대전. 제공권의 확보야말로 필승의 전제 조건이다. 첨단 항공무기 체계와 24시간 실전적 전투 준비 태세로 오늘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공군 교육의 100년 대계 공군교육사령부. 인류 전예 공군 양성을 위해 과학적 교육훈련 체계 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군상 정립을 통해 필승 공군 용사를 양성하고 있다. 바로 이곳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의 명예를 이어온 공군사관 후보생 81기 예비역 장교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네, 반갑습니다. TV 내만 신고합니다. 오늘은 공군교육사령부 사관후보생 출신 예비역 장교 여러분과 현역 장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네. 우리 셋 병장이고 네. 여성분들 빼고 다 장교입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나오신 현역 여러분들 네. 바로 며칠 전에 임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공군 소위 초급장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손범수 중위가 나왔는데 예. 공군과 연관이 있는 집안 내력이 있다면서요, 대대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소개 좀. 저희 왜 아버님 비행장 옆에 사셨습니까? 물론 옆에 살았죠. 예, 관사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공군사관학교 3기생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마우라 파일럿이셨고요. 예. 저희 큰아버님께서는 또 그 의무감을 지내셨고, 그러니까 공군 군대 내에서 의무감? 예, 공군 의무감 지내셨고요. 외삼촌은 또 소령 예편하셨고, 저는 예비역 중위, 제 동생은 방입니다. 공군 방입니다. 공군방위. 공군 방이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모는 비행기도 타셨어요? 아, 물론이죠. 예. 그래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수송기를 조종하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훈련 비행 같은 걸 하시는데 네. 그때에 맞춰서 저희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갈 때 예. 그 수송기에다 이삿짐을 다 싣고 네. 예. 이 보안사항 아닌가 이사도 모르겠어요. 비행기로 하네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알기로는 네. 오늘 녹화도 하러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타고 오려다가요. 네. 여기 활주로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조금만 띄워주면 비행기 타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믿었던 손범수 선배 맞아. 네. 예, 군대 뻥은 여전하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박난석 중위님. 사관 후보생 시절 정말 힘든 일 많을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가장 힘든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 처음 들어가가지고 네. 특별 내무교육이라고 3주간 실시를 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여기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때 이제 담배 못 피고 그다음에 직각 식사, 이야. 네. 직각 식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 네, 각을 이렇게 서. 그다음에 그래요? 직각 보행.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득합니다. 그 기간 동안이 가장 힘들었던 기간인데 그때 아마 저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관하려다가 네. 입관하겠다고 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말 되네요. 네. 우리 소위님들 좀 맞아. 지금 현재 체험을 다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끄덕끄덕하는 것도 거의 직각이에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 고된 훈련 속에서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후보생 버릇이 평생을 간답니다. 네. 오죽 힘들게 받았으면 예비역들 아직까지도 그런 생생한 그런 버릇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성창엽 중위님 어떤 게 있어요? 그 피교육자는 잡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잡념이 생길 경우에는 뭐 사고의 어떤 그런 발생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훈육관들이 그 교육이 없는 훈련이 없는 그 주말에도 항시 그 병동 근처에 있는 잔디밭이나 연못가 주위에 잡초를 뽑으라고 항상 시켰었습니다. 딴 생각을 못하게 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도 그런 이 모양이죠? 현역들이 아주 그냥 반가워하네요. 고개를 절레. 생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 가족들이랑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잔디밭에 앉아 있다든지 네. 잔디만 보면 일단 잡초부터 찾아서 뽑는 아 손이 가요? 근데 말이죠. 네. 지금 뭐 이 풀 뽑고 그런 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 또 임관하신 분들 네. 앉아 계셔도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네. 옆에 사람 허벅지 자꾸 이렇게 뜯고 네. 자꾸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유창한 중위님. 예, 저는 심리적으로 그 지금도 뭐 빨간 색깔이나 네. 뭐 저희 옷도 빨간색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근데 배경이냐면 왜 여기서 실시로 웃는 거예요? 빨간색 알아요. 네. 그때 훈육관들의 이제 모자가 빨간색이었는데 그 아주 호된 그런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빨간색을 좀 기피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공포의 대상이죠. 공포. 빨간색이. 네. 저분은 피만 보면 아주 무서워해. 네. 집에 빨간 고무장갑을 못 든대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사관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식사 때나 아니면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나 네. 자세 자체가 이제 그 상방 15도를 그 직시하는 시선은 상방 예. 15도. 네. 그런 형태 자세로 이제 모든 그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네. 일단 상방 15도로 시선을 직시한 채 먼저 위부터 쳐다보는 그런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일종의 처음 KBS 입사했을 때 네. 손범수 선배님을 보고 참 놀랐어요. 네. 인간 로보캅이다.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이러고. 예. 아. 예. 어깨 쫙 펴고. 예, 딱 근데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상방 듣습니다. 뭐 15도. 독일 병정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너는 왜 자꾸 필요 이상으로 어깨를 뒤로 젖히냐고요. 근데 그게 훈련 받으면서 몸에 뱄습니다. 지금 다 앉아 있는 모습 보세요, 후배기시들.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반듯해지고 계시죠?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습관이 예. 될 정도의 참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곳 그 옛날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함께 가봤습니다. 선배가 간다. 하늘의 멋진 사나이 공군 사관 후보생 81기 예비역 장교들이 꿈에도 그리던 부대를 다시 찾았다. 세월은 흘러 부대는 바뀌었어도 여전한 게 있으니 바로 하늘을 찌를 듯한 후배들의 기백. 대단한 환영식이에요. 이건 후보생 시절의 땀과 추억이 어려있는 이곳 내무반을 다시 찾았다. 촘촘하게 지우는 거야? 빽빽히 지워나간 현역 후보생들의 조그만 달력. 그때도 이렇게 인간날을 손꼽으며 하루하루를 지워나갔었다. 15일 오늘이 20일이니까 열흘만 있으면 아니 7월 2일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날 안 온다 이거 아니 무슨 그런 아니 섭섭하게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던 공포의 빨간 모자 출현. 흘러간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던 호랑이 훈육관. 그땐 그렇게 무섭기만 하던 훈육관님이 이젠 구수한 형님처럼 친근하기만 하고 이제 안경 좀 벗어봐요 그대로시네요. 안경 좀 벗어. 더 젊으셨어요. 후보생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성적표. 13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성적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이상준은 235등이네. 이거 점수죠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얘가 노수. 이게 전체 속차예요? 전체 33명 중에 33등 했네. 33점.
내 머리가 예. 괜히 큰 줄 아쇼? 최첨단 과학무기 체계는 막강 공군의 자랑. 적기 포착에서 아군기 출동까지 빈틈없는 실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32186 인질 방해하고 거리를 일러주는 무기.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천리안 인셈이다. 저렇게 하는군요. 출격? 갑니다. 네. 공군의 상징은 역시 조종사. 근데 손주기 정말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겨? 전우들의 도움으로 비행에 나선다. 바로 이렇게. 그렇죠. 출격하는 거야, 이제. 얘는 오늘 비싼 비행기 타는 거야. 비행기 밀어봤어? 비록 창공을 날진 않아서도 마음은 벌써 붕 뜬 손중이. 파이로트가 부럽지 않네 그랴. 하늘을 나는 기분은 안 날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네, 최고였습니다 오늘 기분. 특히 동기들이 끌어준 비행기 예술이었습니다. 유중이 어땠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달아보자. 처음 비행기를 보니 옛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고 누군가 꺼낸 사진 한 장. 그 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예비역들이다. 집으로 삶을 보내고 나서 나 잘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거를 딱 이렇게 찍은 거지. 이 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 부모님께 보냈던 가입교 시절.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본다. 다녀. 자, 사진 찍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정말 늠름한 아름답던 모습이에요. 시절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도 잠시. 10년 차이는 됨직한 까마득한 후배 교관이건만 여기가 바로 군기 세계로 유명한 현역 교관. 사격 교육장 아닐까. 이어지는 얼차례에 예비역들 다리가 후들후들. 아이고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관은 무섭다. 빨리 이동합니다. 지쳤어요, 얼굴들이. 권총 사격. 빵. 어떻습니까, 대장님? 이 장교들은 이 사격할 때 권총 사격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사격은요, 이 38 리볼버형 권총이 되겠습니다. 장교의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 권총. 손바닥에 감겨져 오는 묵직한 감촉은 그때 그대로인데 과연 어떻게 사격 실력도 됐을까? 과연 그대로일지. 자세가 좋은데 얼마나 잘 맞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대 반 걱정 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표적지 확인을 나서는데 표정들이요 아닌가 봐요. 뭐야 깨끗해요 이렇게. 이거는 앞전 꼽았던데 아니야? 앞전 꼽았는데. 개를 치려다 보면 시간이 예, 하는 데는 안 맞출 때. 동견 치료하느라 총 쏴보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셰퍼트와 주로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정보특기. 한 개. 하나, 둘, 두 개. 두 발. 네, 교육장. 이거 좀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되네. 저는 이거는 유창환 중위가 장난으로 뚫은 거고 10발 중에서 7발, 4발 여기 들어갔고요. 아이고. 여기 밑에 3발, 7발 잘 쐈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하지만 최고수는 따로 있었다. 이거 왜 11발이야? 이게 바로 빛나는 전우회라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 직각 식사. 즉각 식사 좀 하네요. 그땐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식사를 했건만 군기 빠진 예비역들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깐깐한 후배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아니 저렇게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글쎄요. 저것도 훈련이니까. 역시 장교들을 다르군요. 날아가는 팬텀기도 세운다는 공포의 일석점호. 후보생 시절 늘 점호를 받기만 했던 손범수 예비역 중이 이번엔 빨간 모자를 쓰고 후배들 일석점호에 나섰다. 당직 사과해야 될 거예요. 잘 잡혔다고 생각하나 지금? 축하합니다. 잘해봐. 까다로운 훈육관이 야속하기만 하던 후보생 시절 입장이 바뀌니 한술 더 뜨는 손범수 훈육관이다.
야,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고 10회 실시. 하지만 후배를 위해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는 선배들. 이제 임관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훈련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사관 후보생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결정! 쇼! 조국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조국 수호에 대한 일념으로 공군훈을 불살랐던 자랑스러운 공군교육사령부 사관 후보생 81기 예비역 장교들. 선배가 간다. 이야, 멋있습니다. 네. 13년 전의 추억이 새로웠을 겁니다. 근데 김종기 소령님이 나오셨어요. 동기 씨라고요? 지금 동기가 예. 280명이 전역을 하고 예. 3명이 남아서 지금 군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반가웠겠습니다. 이번에 동기를 예. 만나서. 인간하면서 전국으로 헤어졌었는데 네. 전국 각지로 헤어졌었는데 13년 만에 이렇게 예. 보고 싶은 얼굴들 보니까 정말 가슴 벅차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그 손범수 씨 볼 사이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이번 만나서 아주 정말 반가웠겠어요. 정말 반가웠죠. 또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희가 그때 찾아간 우리 동기생들도 깜짝 놀랐고, 예, 저렇게 아저씨가 또 우리 동기였나. 이 제복을 입혀놓으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제복이 그 사람을 규정짓게 돼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정말 그때 당시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네. 처음에 네. 들어가실 때 그 모습도 완전히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요. 손범수 씨는 웬만해서 흥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냥 화장실 급할 때나 흥분하고 지금도 거의 흥분한 상태예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방송국이 아니라 군으로 다시 가시는 편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어쩜 그렇게 딱 자세가 그대로 여전히 나오시는지. 저희가 그날 가서 네. 이제 지금은 임관해서 이렇게 좀 당당해 보이는데 그때 이제 후보생 그 훈련 그 후보생 그 촬영 시절이었잖아요. 네. 임관 안 했을 때죠. 한 열 이틀 전인가 그랬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그냥 어리고 네. 그냥 에리에리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누가 그랬더라? 야, 쟤네들 보이스카우트 아니야? 그런데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뭐 살았던 며느리가 뭐 더 한다 시어머니 되면 더 그러잖아요. 한다더니 아까 점어취하는데 보니까 깐깐해요. 본성 나오던데 예. 그죠? 손가락으로 예. 먼지를 아유 쓸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 흉내 한번 내봤죠. 예전에 많이 여기 당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갖고. 먼지. 예. 댁에서도 그러세요? 아유, 진양의 선배가 얼마나 힘들까 몰라. 아이고 아주 힘든 질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손범수 중위님이 그 조종사 복장 헬멧을 쓰고 나올 때 혹시 했는데 정말 역시였습니다. 네, 전 뜨는 줄 알았어요. 예, 비행기가 아니라 거의 유모차 수준이었죠.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이제 쓰고 네. 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즈가 잘 맞았어요. 같은 헬멧인데. 네. 근데 우리 손범수 주인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이게 커서 이게 둘레가 커가지고 네. 마스크를 끼고 벗으니까 이 자국이 많이 남았어요. 아까 보니까. 네. 아까 보셨죠? 뭐 이게 뭐 네네네. 분장하다 얼룩진 게 아니고요. 예. 꽉 조였다가 푸니까는 여기가 많이 이렇게 좀 자국이 그리고 많이 손범수 남았어요. 씨 그 헬멧은 뒤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쩍쩍이로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붙였다 꼈다. 됐어요. 넘어가죠. 네, 넘어갈 거예요. 권총 사격을 했는데 박흥범 중위님 실탄 몇 발 맞았어요? 한 발 맞았죠. 네. 10발 중에? 한 발 맞은 게 아니라 10발이 다 한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건. 아,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못 쏠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와 한 방에 그냥 한 구멍에 그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손범수 중위님 7발 만들어주세요. 13년 만에 처음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데, 쏴요, 예, 대단하네요.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뭐 송승헌 씨라든지 네. 예, 그렇죠. 그 멋있잖아요. 그래 흉내를 한번 내봤죠. 뭐 생각보다 잘 맞대요. 잘 안 맞는 줄 알았는데 표적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박난석 주인이 예. 11발 맞았죠. 11발 맞췄는데 아니 10발 쐈는데 11발 7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요. 예? 지금 흥분할 게 아니라 좌우에 누가 쐈어요?
지원 자격이요? 제가 좀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대겐 몇 발 맞았어? 제가 10발은 다 쐈는데 예. 2발 맞았거든요. 내 건 근데 겨우 2발 맞고 8발은 동기생들 위해서 쐈거든요. 지원 사격을 했다. 지금 예. 아마 선범수 중이 7발 중에서도 한 반 이상은 동기생들 상당수가. 작품이 예. 아닌가. 근데 자기 표적지도 모르면서 표적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이제 기관단 정처럼 쏜 거야. 땅땅땅땅. 근데 참 그 옛날 추억들 표정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진 그래요. 찍을 때 표정하고. 네. TV 내반 신고합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 가끔 보면 오늘 경찰이 나왔나? 네.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네. 오늘 철도청 직원들이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장 네. 때문에 참 많은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거의 색상이 정말 경찰 그 제복과 흡사해서 네. 네. 저희가 이 제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은 괜히 아주머니들 와서 길 물어보고 네.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은 괜히 피해가고 네. 그런 경우 많았어요. 택시 잘 잡히고 네. 한때 택시 잡기 어려웠잖아요. 합승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합승 절대로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네, 후배들의 병영 에피소드를 함께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병영에선 경준 라이트 켜. 꽝가? 잘 안 돼. 굉장히 헷갈리네. 초소 근무 첫날 구호가 영 입에 붙어주질 않는 후보생 이현칠. 어째 사고의 조짐이 보이는데? 시동. 라이트 켜. 그게 아니고. 라이트 켜졌어요. 문 열어. 안 구워. 바짝 긴장해 빨간 모자조차 눈에 안 들어오고. 야, 나 땅집 사령이야. 빨랑문 안 열어? 그제야 정신이 드는데 어라 아니 이 친구 어딜 가는겨? 차단기 열라는데 차문은 왜 열어? 네, 그날이 10개국모가 처음 생긴 날이었고 제가 첫 근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불침몰 소화요령 같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갑자기 그것도 까먹고 그리고 그때에도 아직 군인 정신이 좀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이라길래 그냥 보통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인 줄 알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엔 또 구보로 시작해 구보로 끝나는 훈련 일정 덕분에 뛰어 준비 자세 하나는 완전 자동인 사관 후보생들. 뛰어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저 군화 소리. 100일 만에 첫 외출 근사하게 차려입은 후보생 이용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인데? 꽃같이 고운 애인과 즐기는 오랜만의 데이트. 널 생각하면 고된 훈련도 내겐 애들 속꿉장난이야. 야, 좋구나 좋아. 계란엔 노른자가, 청춘엔 피 끓는 사랑이 있어 더욱 맛깔나는 법. 오고 가는 눈길 속에 사랑은 소복소복 쌓여가고. 담배를 칙 버리고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린 동네 총각들. 아이들 뭘 보고 그리 놀란겨? 경찰복과 비슷한 복장 때문에 종종 이런 일도 생기곤 하는데. 그렇겠네요, 정말. 예. 뛰어! 오빠 뛰어에 저절로 기합 소리가 튀어나온 이영균 후보생. 아따 지금은 후보 시간이 아니란 게로. 반복되는 훈련이 몸에 배어 뛰어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강한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네, 박수 보내주세요. 진짜 경찰인 줄 알고 그렇게군요, 진짜. 네. 지금 상황 보니까. 모자까지 딱 쓰니까 정말 그러네요. 근데 그 3개월 교육을 얼마나 심하게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 뛰어그러는데 갑자기 저도 또 이 습관이 돼가. 예.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현역들이 나오셨죠? 자, 예. 그러면은 예. 직접 우리 현역들한테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말해 주실까요? 네, 소위 이재명입니다. 예, 저는 휴가 나가기 전에 군계 교대장님께서
갑자기 불시에 내의 검사를 하셨습니다. 내의 소고. 예. 예. 그런데 한 층에 두 구대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옆 구대를 검사하고 계시는 중에 저희 룸메이트가 제 내의를 보더니 뒤가 깨끗하니까 뒤집어 입어라. 소개가 깨끗하니까 뒤집어 입어라. 저 등 쪽이 깨끗하니까 등 쪽이 앞으로 가게 입어라. 쪽이 깨끗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뒤집어 입었는데 둘러 입어라. 예. 돌려서. 나중에 검사를 하실 때 보니까 상표가 목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완전히 뒤집어 입었기 때문에 군기고등학교에서 너는 내일을 4번씩 입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4번씩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예. 지금 두 분이 뭐가 통하네요. 이용 씨하고. 예, 저도 그게 생활화돼 있기 우리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예. 몰랐는데. 글쎄요, 저는 2번밖에 안 돌려 입었는데. 정말 이 에피소드가 또 엄청나게 많은데 한 분만 딱 모시겠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 예, 소위 강재신입니다. 네, 예. 머리 스타일이 딱따구리 머리 스타일처럼 아주 특이하네요. 예, 저희 공군 사관 후보생들은 총검 PT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총검 PT? 예, 이렇게 화기학장에 올라가서 이제 총검 PT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총을 들고 하다 보면은 수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렁덜렁. 예, 그러니까 군장류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1급 비행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제 딴에는 이걸 소중히 여긴다고 앞으로 던졌는데 이게 당구공처럼 후보생들을 따다닥 맞고 그게 교관님한테로 날아갔습니다. 수통이 3 쿠션이구만. 예. 이건 자살행위야. 근데 착한 저분 아주 저 얼굴이 수통을 던졌다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계신 분이면 몰라도 재미난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유창환 중위님은 무슨 후보생 시절에 없었습니까? 에피소드? 저희도 이제 그 매일 밤에 이제 일석점호할 때 그 뭐 군장도 많이 검사하지만 그 신체 그 단정 정도 또 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톱 같은 거 검사를 하거든요. 유치하지만. 그렇죠. 위생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손톱이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관은 왜 손톱이 못생겼나 그래서 딱 그 질문하니 저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시정할 게 따로 그러면 이 손을 뽑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거. 후보생 시절에 얼결에 아까 같은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도 얼결에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긴장. 문 열어 하니까 부대문을 안 열고 가서 차문을 그러게 열고 말입니다. 있습니까? 하여튼 군대에서는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쳐도 관둔 성명 돼야 돼요. 그래. 네, 그만 뭐 이용식 상병 이용식, 예 훈련병 이용식, 낙엽이 톡 치는 이용식. 하여튼 뭐만 맞으면 하여튼 그거 되던 생각이 났어요. 네. 예비역 장교들의 후보생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장교 수첩! 높디 높은 하늘이 어찌 새들만의 보금자리일까?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한 마리 보라매가 되고팠던 청년 이근상. 비행기 근처도 못 가본 이력의 빨간 마우라까지 둘러차고 공군교육사령부를 찾긴 찾았는데 멋지다. 예. 으라 시뻘건 게 또 있네 그려. 기관이 꽤 삼가 조일 편다. 조이를 축하가 아니라 조이. 늠름한 공군장교가 저절로 태어나는 법은 아니란 말시. 훈련도 훈련에 지치고 배고픈 애달프다 그대 후보생들이여. 좀 더. 야, 너도 물 좀 떠와라. 이 웜에 럴스럴스 저럴스가 저 험악하게 생긴 입에 들어가는 게 뭐다냐. 애인 편지랑도 안 바꾼다는 건빵 아니야? 예비장교 체면이고 뭐고 일단 뱃속에 건빵 구경이 급한 후보생들. 그래도 팔을 걸 바래야지. 참 잘 먹을 땐데. 건빵 나왔다. 연애한 애인보다 더 반가운 소식 건빵 배급. 어젯밤 꿈에 내 사랑 순진이가 보이더니 이게 웬 건빵이냐. 아니지 너무 맛있어요? 이걸 다 먹을 게 아니라 이란 맛있으면 다 먹지 그걸 짱 박느라 머리를 굴리는겨. 꿈에서도 건빵과 만나고 싶어라. 꿈에서도
몰래 먹는 건빵 맛이야 안 먹어봐도 알 일이지만 이름까지 새겨놓은 다음에야 선배리 누구냐? 사람 줘. 묶어 먹어. 뛰는 벼룩 위에 나는 파리가 있다지만 남이 몰래 먹던 건빵을 집어간 양상군자는 또 누구인고? 다급해진 이근상 후보생 일단 옆 사람부터 찔러보는데 역시 훔친 건빵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법. 야, 그래서 그 건빵 두고 그냥 뒀어? 야, 나 총 맞았냐? 그런 놈을 그냥 놔두게. 그럼? 놀래지 마. 잘 봐. 짠. 우와 라면 아니야. 꽁 대신 닭 아니 건빵 대신 컵라면을 얻은 마당에 취침 시간이 문제냐. 일단 물을 구하러 나서는데 세면장물로 찬밥 더운 밥 아니 찬라면 더운 라면 가릴 때가 아니지. 혀끝에 쫙쫙 달라붙는 요 맛. 임금님 수라상이 안 부러운 세면장의 두 후보생. 에휴 서운해. 발동 걸린 위장에 컵라면 한 개가 양에 차이 없다. 호호 불어가며 먹는 신용이라도 실컷 해보는데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우리 이따 먹지 말고 핫끝에 남은 라면 맛을 간직한 채 내무반으로 원위치.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게 살금살금. 그러나 취침 시간에 어디 갔다? 걸렸구나 싶으면 자수가 상책. 냄새. 장교는 명예를 먹고 산다. 그 정도 배고픔 놓지 않고 어떻게 장교가 될 수 있겠나? 응? 대검 가져와. 대검이라고라. 어휴. 아이고 임관도 못하고 입관부터 하게 생겼네 그려.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훈련 받느라 고생들이 많다. 하지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법이다. 저 감격. 이근상 고생. 내가 장교는 뭘 먹고 산다고 했지? 장교는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러게 먹어도 지금은 않지 수박 않는 먹고 산다. 명예품이라니까요. 참 연기도 잘하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특수. 사관 후보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지역 훈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르려고 왔던가 내가 왔던가. 고대기로 말하면 3군 중 최고. 따라올 부대가 없다는 공군 사관 후보생의 특별훈련. 목봉 체조 때면 롱다리가 원망스러운 김정진 후보생. 5인분을 혼자 떠맡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조국 강해라. 군의만 한다. 왔노라 기었노라 옆길로 김정진 후보생. 팍팍 샜노라. 원래 언제 여기 한강다리가 생겼다냐. 사관 후보생은 배신도 철심해야 한다. 인간 헬기. 김정진 후보생이 탈선은 동기들의 시련을 부르고 혹독한 훈련의 덤으로 기합까지 받았으니 후보생들 떡이 제대로 골아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천둥 소리도 귀 간지러울 판에 모기 소리만한 집합 명령이 집합 소리가 들릴 리가 들리네. 없다. 어휴. 공격한 말에 말하지 않아! 큰일 났다. 공격파! 이래저래 곰관 딱지 떼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최강의 공군 장교가 될 수 있겠어! 왼발에 서른아, 오른발에 권투화를 신고 우위를 착용하고 다시 짚어간다. 그렇지! 오리. 밤새 빗속을 기고 또 구르다 보면 영락없는 혼수 상태. 여기가 천당이여 지옥이여. 헷갈리는구나 헷갈려. 뚫고 갈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는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공군의 특수훈련. 김정진 후보생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겨. 사관 후보생의 특수훈련 2단계. 적들에게 둘러싸인 산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제법 그럴듯한 품새를 갖춰졌는데 생활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아이 자식 폼은 지가 다 했고서는. 결국은 폼생 폼사에 그치고 말았다. 지금부터 1분 후에
살아있는 생물을 한 마리씩 잡아도록 한다. 실시! 특수훈련 3단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적을 생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눈알 튀어나오게 찾아다니는 후보생 김정진. 이번엔 뭔가 큰 건수를 잡은 모양인데 종류도 다양하게 개미. 포로를 잡아온 우리의 후보생들. 근데 어찌 자기 닮은 곤충만 잡아온 것 같으? 스케일에서 앞서가는 우리의 고문관 교관님, 저 이 정도면 합격이죠? 이제는 각자 잡아온 것을 입에 넣는다. 실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거는 꼬꼬대 닭발 하나 살려라! 다시 내려올 걸 왜 오르냐 싶지만한 등반 훈련. 지역 훈련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험난한 과정인데 월남전을 방불케 하는 등반 훈련. 그 지옥 같던 길에도 끝은 있었다. 정상에 선 사관 후보생들은 패기와 신념이 가득한 청년 장교의 꿈에 한 발 다가서게 되고 여기까지 잘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지금부터 점화식이다! 라 유명한 점화식이구나. 이야, 점화식. 평생 못 잊을 점화식의 담배 맛을 보며 그들이 바친 수고와 땀은 그렇게 연들어갔다. 지금 김정진 중위를 보면 참 멀쩡하신데 여기는 뭐 약간의 고문관성으로 표현이 됐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아니요, 고문관은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 고문관이었어요. 예? 예? 실제 고문관이었어요. 하여튼 두 사람은 악연이에요. 영원한 악연을 맛을. 만드시는 분한테 소문 재밌잖아요. 예. 근데 네. 그 교관이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훈련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이제 잡아오라고 시키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훈련을 받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렇죠. 뭘 왜 그걸 잡아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훈련 받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무거나 다 잡아옵니다. 네. 저희처럼 실제로 뭐 큰 생물을 동물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개미나 메뚜기나 거미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오는 온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 중에. 근데 갑자기 잡아와서는 시켜 모아놓고서 이제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합하기 전에 이제 막 뛰어가는 도중에 있는 후보생들은 그 재빨리 큰 것들을 버리고 개미로 바꾸는 큰 거 잡으면 그런 점수 사람도 많이 줄 줄 있었습니다. 알고 잡아가는데 먹어 그러니까. 네. 근데 말이죠. 훈련 기간 중에 그렇게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돌았다 그러는데 어떤 정보들이 돌았습니까? 손범수 중이. 그 이제 훈련소라는 곳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고 고립돼 있고요. 또 뉴스를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소문이 난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서울의 지하철에 안내양이 생겼다더라. 예. 근데 아주 다 예쁘다더라. 예. 그리고 영국처럼 그 2층 버스가 다닌다. 오, 드디어. 3일 다녔어요. 3일. 3일. 그것도 최고. 예, 뭐 그거 외에도 이루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흔들바위가 떨어져서 강릉 경포대 갔더라. 신현주 씨하고 이용식 씨하고 드디어 결혼을 한다더라. 뭐. 그래서 이용식 씨가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었더라. 예. 이계진 씨가 주례받더라. 뭐 이런. 후보생으로 있다 보면 그 훈육관에 대한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또 갑자기 막 음악이 나오면서 연명량이 집합이에요. 전부 자담하고 뛰어나왔죠.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뒤로 지친 진흙창에. 그렇죠. 온몸이 진흙이 딱 터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30분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다 씻겨 내려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전화가 왔대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동기 중에 모 후보생 와이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지금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동기생의 와이프의 진통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그 중이 고통을 같이 하라. 이 자리에는 뭐 참석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원망스럽든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군요. 쌍둥이 났으면 30분 더 굴렀을 거야. 이야.
13년의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분 훈육관에 대한 추억담을 함께 보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엄마 말씀 안 듣는 아이에겐 호랑이를 들먹이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호랑이보다 더욱 겁나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에 산천초목이 떨곤 했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애가 더 떨어. 어떤 분일까? 잘 때조차 벗지 않는다는 검은 선글라스의 사나이. 사막의 코브라를 닮은 그는 냉혹한 유격 교관이었다. 그가 스쳐만 가도 후보생들은 오금이 저렸다고들 하는데 왔을 텐데 유채꽃하고 같이 딱 서 있는데 바람이 쫙 불면서 그냥 니들 그거 보게. 어째 엉성 예. 장난. 공포의 선글라스 특유의 살벌한 목소리는 후보생들의 심장, 간장, 생명 연장까지 좌우할 판이었고 니들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야야 장난 그만하고 빨리 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봐 이번엔 진짜가 떴다니까. 타는 목마름에 끝없는 행군. 자연히 낙오자가 생기고 뭐야? 빨리 일어서서 못해? 단 한 명의 낙오도 용납치 않았던 공포의 선글라스. 그의 사전에 예외란 없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간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 알았어? 끝도 없을 것만 같던 행군의 끝자락. 모두가 들뜬 이날만큼은 공포의 선글라스도 긴장을 풀어주는데 좋아, 호흡 발사! 소원이 뭐냐? 험난한 훈련을 함께해온 후보생들의 소원은 단 하나. 선글라스 없는 공포의 선글라스를 보는 것이었다. 입교 후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약해 보이던 동기 상렬이 그의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쓰러지는 상렬을 누구보다 염려했던 건 우리 구대장님이었습니다. 후보생은 악성 빈혈이다. 훈련을 계속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저도 꼭 임관하고 싶습니다. 금요일의 기지부보. 성한 몸으로도 만만치 않은 고된 훈련이 있기에 악성 빈혈인 상렬이에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렬이의 손을 부대장님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신 집중이 안 돼. 부대장님의 끈질긴 노력을 저버리고 상렬이의 병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갔던 것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인관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상렬이. 그가 퇴교하던 날 부대장님은 끝내 아픈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실화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임관을 하건 못하건 교관으로 책임은 아닌데 저 정도로 절규할 정도였을까요? 어떠세요? 교관님들은 아주 저희 후보생들한테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 이상으로 남자들끼리 했던 그런 끈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마 겉으로는 흘리지는 않지만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그 이제 한 구대를 책임지고 있는 훈육관 한 35명 정도, 35명, 6명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이제 관심을 쏟았습니다. 아까 소개됐던 저 친구 외에도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랑 같은 방을 썼었습니다. 저와 또 우리 저 김병영 후보생이랑. 근데 견디다 못해서 얼마 안 남기고 이제 퇴교가 됐는데 안타깝게. 그 이렇게 옷 걸어놓은 그런 또 뭐 군장 쌓아놨던 사물함 그곳이 이렇게 휑하니 비어 있는 모습을 쭉 보면서 상당히 허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정말 같이 훈련을 받고 하여튼 목숨을 같이 걸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 잠잘 때도 선글라스를 끼는 공포의 선글라스 그 잠잘 때 선글라스 끼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해. 근데 그 실제로 안경을 벗고 본 그 실제 눈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 우여곡절 끝에 선글라스를 벗기니까 제 기억으로도 제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선량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눈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더라고요. 처져 있으면서 웃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걸 끼웠을 적에는요. 구렛나루 났으면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음성 자체가 정말 남저음으로 깔리면서 목소리 쫙 깔려. 그 선량한 눈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눈을 가지고는 제가 봐도 아무리 교관이라고 해도 통솔은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선글라스를 벗고 그 착한 눈으로 차렷 하면 전부 12시. 그렇네요. 12시야. 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자, 그 공포의 훈육가님, 우리 교육대장님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조성호 대위님 나오셨죠? 선글라스 안 끼시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서우신지는. 아니, 선글라스 벗어도 무섭다. 별명 있습니까? 저는 에인젤입니다. 야, 천사라고요? 물론 가끔 다크 엔젤도 되기도 합니다. 다크 엔젤. 그 다크 엔젤? 네. 자, 훈육관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죠.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모아가지고 공군 장교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그것도 장교로 인관시키는 일에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런 훈육관님들에 의해서 고국의 이 간성인 초급 장교들이 계속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손범수 중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군대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문득 든 생각이 그 용광로 지금 이제 김병영 후보생이 근무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그 커다란 뭐 2,000도가 넘는 용광로가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겠죠. 그러나 용광로를 거쳐서 나왔을 적에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어떤 정죄된 모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군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의 공군입니다. 더욱더 강해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자, 오늘 공군교육사령부 사관 후보생 출신 예비역 장교와 또 현역 장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분들과의 멋진 만남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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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